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 산책 제43부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12번째, 재연설계에서의 재연 방식입니다. 1선 지난 시간 제41부, 42부에서는 부속실 재연에서 유입공기 배출과 방염 풍속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입공기 배출을 하지 않으면 재연설비가 무용이 되고, 유입공기 배출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재해를 불러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걸음 뒷걸음질을 해서 부속실 재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즉 지난 40보 결론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0보 결론을 보면은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방연 풍속도 지금의 화재 안전 기준으로서는 잘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켜지기 어려운 전제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그 지켜지기 어려운 전제 조건 하나를 없애자는 제안을 시도해 보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은 화재 측만 재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제가 한국 화재 소방학회의 논문으로 제출하기도 하였고, 특허 출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등재를 실패했고, 그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자료가 없네요. 근데 특허 출원 내용은 특허청에서 잘 보관하고 있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특허 출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공보 출원일자 2010년 1월 11일 10년이 넘었군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목은 급기갑 재연장치,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연하는 것인 급기갑 재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서가 있고요. 뒤에 이 내용을 본다면은 정부의 범위에서 화재 발생 층의 극기 조절 댐퍼가 작동되어 다른 층의 극기 조절 댐퍼는 닫힌 상태로 정지되도록 해서 화재 발생 층의 부속실 기압만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어되는 운전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가압장치, 이렇게 내었었습니다만은 거절 이유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의 방법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화재 소방학계 논문이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거는 한 심사관이 더 불안정하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방법보다가 하는 걸 뻑뻑 우기는 바람에 그것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한 재연 방식을 복습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뭐든가 하는 거 다 알지만 어렴풋하죠. 직통계단이라 하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피난층으로 갈 수 있게 한다. 요거가 직통계단이고요. 피난계단이라 하면은 이 각 거실로 들어가는 구멍을 방화문으로 이래 막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피난계단이 되고요.
특별 피난 계단 하면은 이 거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데 문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만 있으면은 이거는 피난 계단이고 문이 두 개가 된다. 그래서 문 사이에 부속실이 있게 한다. 이런 건축에서는 전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특별 피난 계단이라 한다 하는 것을 회상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 화재 안전기준 점검을 하면서 화재 안전기준의 내용이 어떠하고 거기에 의문되는 점이 뭔가, 즉 오늘의 가는 방향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4조에 있는 재현 방식에서 재현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재현구역의 기압을 재현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해서 일정한 기압의 차압을 유지한다. 그런데 주의해서 볼 거는 화재시를 인접한 재현구역이 아닌 모든 불나지 않은 재현구역까지 차압 유지를 왜 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피난을 위하여 재현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염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재현구역 내로 보충 공급한다. 이것을 재구조를 앞으로 가져와 봤는데, 재구조는 건물 층수가 20개 이하일 때는 한 곳, 한 개의 보충량, 그 다음에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층의 보충량. 이 한 개 층, 2개 층 하는 의미는 한 개의 거실에 대한, 2개의 거실에 대한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부속실에 보통 둘 내지 네 세대가 있죠. 타워형은 네 세대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 40 내지 80개 세대에 대해서 출입문만 열면 바람이 공급되도록 설계를 해놓고 그 중에서 한 세대만 부속실 출입을 한다고 가정한 셈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화재 부속실에는 급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재현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자치를 할 것 하는 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루고, 재현구역의 선정도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가 계단실까지도 지금 재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즉 계단실을 밀폐형으로 지금도 하고 있죠. 부속실 단독 재현을 할 때도. 그래서 계단실에도 약간의 압력이 형성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1에 가깝습니다. 1에 지금 부속실 단독 재현도 동시 재현하는 것에 가깝게 지금 실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6조가 이제 제일 큰 의문점인데, 이 사망에 보면은 비화재층의 부속실의 압력이 화재층에서 하나의 출입문이 개방되더라도 여기 차압이 70%로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큰 의문점이죠. 왜 불도 안 난 비화재층인데 거실과 차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비화재층에서도 사람이 출입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정상적으로 보충량이 극기되도록 된다는 것, 참으로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할 때에 계단실 압력을 부속실과 같게 하거나 파스칼으로 높게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문이 있는 것은
계단실은 부속실에 비해 크고 뭐 피난층, 옥상층 피난문이 있는가 하면 유리창이 많고 벽체가 넓어서 미세 틈새들이 또 많아서 리크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기압을 높게 유지하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 부속실은 뭐 리크 요소가 적고 그래서 높은 기압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부속실 압력을 계단실보다 높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단실 압력을 규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계단실을 밀폐하고 있어서 계단실 압력이 약하게 있는 것이므로 지금 부속실 단독 재현이라는 것도 동시 재현인 셈입니다. 그래서 동시 재현은 부속실 단독 재현을 보강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극기량이라는 거는 7조 이거는 리크량과 보충량을 합한 것이라 하는데 이 규정은 앞에 규정이 바뀌어지면은 이것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만은 뒤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기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속실 재현 화재 안전 기준의 재현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정식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은 앞에서 얘기 다 한 것입니다만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 문제점은 화재실과 인접재현구역 사이에 방연 풍속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화재 재현구역에서 보충량이 극기가 되면서 유실되어 버리는 꼴이 된다. 여기에 대한 동영상 하나를 캡처해 봤습니다. 재현 설비를 작동해 봤습니다. 내부 기압이 40파스칼 이상으로 올라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4층에선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피난 공간 기압도 20파스칼을 밑돕니다. 이 영상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너무 많은 층에서 이 공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화재층에만電波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면 저런 지적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리고 화재층 지연구역만 급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화재 감지기 위해 화재 거실에 접한 부속실의 극기 댐퍼가 작동하도록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화재실에 접한 수많은 부속실의 극기 댐퍼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거실에 화재가 발생하면 작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상태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실이 여러 개 되더라도 거기에 인접한 부속실에는 그 비디 댐퍼가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한번 정리를 대충 해봤습니다. 4조 재현 방식에서는 재현 구역 하는 것을 화재가 발생한 거실에 접하는 재현 구역, 즉 화재실 인접 재현 구역, 화재실 인접 재현 구역에 대해서만 차압도 유지한다. 그러면서 보충량도 화재실에 인접하는 재현 구역에 출입문이 열릴 때 보충하도록 한다. 과압 방지는 뭐 똑같아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6조의 차압은 사망에 있는 7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에 계단실의 압력을 높게 해야 한다 또는 각각의 부속실을 갖게 하거나 하는 이 사항도 삭제해 버린다. 급기량은 어떻게 하느냐? 화재실에 필요한 차압 유지를 위한 그 리크량과 화재실에 대한 보충량과
그리고 다른 모든 부속실에 있는 작동 대기 중인 극기電波 등의 누설량을 극기량으로 한다. 그리고 보충량은 현재 기준이 20개 이하는 1계층 이상, 20개 초과할 때는 2계층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20층 이하는 2개 거실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 거실 이상 하는 식으로 좀 양을 증가시켜도 다른 로스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재현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참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3항에서 4조 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재영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그 비화재실 재영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해설을 해놓은 곳에서 화재층 혹은 비난층의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에도 그 외의 모든 층에서 일정한 차압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설명이 없어요. 70%로 대략 정했다. 그리고 재영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될 때는 반드시 재영구역에는 연기를 막는 방염 풍속을 갖는 보충량 공기를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화재가 안 난 곳에서도 출입문을 열면은 이 풍속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왜 70%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이 여기도 해설서에도 없고, 그리고 화재가 난 거실에 출입문이 열린다고 해서 왜 극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도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이거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권순택 소방기술사님의 제안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이게 작년 얼마 안 됐네요. 작년 말이죠. 거기서 재현설비제도 개선안에서 제목 보충 풍량 공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보충 풍량을 화재층, 비화재층 구분 없이 출입문 개방층에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정작 화재층에는 상대적으로 보충 풍량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개선 방안으로 화재층에만 보충 풍량을 공급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 이것을 이제 기술사회에서 화재 안전 개정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기술사 101회 25점짜리 문제. 이 문제는 이러한 재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출제한 것으로 추측되지요. 이건 40보에서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문제, 재현설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인자와 특별 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극기가 합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난 40보에서는 고려해야 할 인자를 방향 풍속, 유입 공기 배출, 꿀뚝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고려해야 할 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보충량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점을 오늘 본 것은 뭐였느냐? 문제점은 모든 부속실에 대해 화재 여부를 불문하고 출입문이 열리면 보충량 급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화재실에 인접한 부속실에 대해서만 급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야 되겠죠. 결론, 오늘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왔었고 또 권순택 기술사님도 제안하신 화재층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단독 재현보다는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얘기도 해봤습니다. 사실 현재도 계단실을 밀폐 상태로 하는 부속실 단독 재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실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 부속실 단독 재현에다가 계단실에도 좀 바람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1층에 뭡니까 현관에 거기에 방화문을 이제 달아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자동 폐쇄가 되고 그 자동 유리문은 열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소방기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압방지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은 화재층만 재현하는 것이 실현된다면 상당히 안정될 것입니다만 남은 과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과압 발생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